세상에 영원한 상승작은 없습니다. 최악으로 봤을 때 혹은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했을 때 집값이 떨어진다 혹은 집값이 안 올랐다 그랬을 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난 대출금 갚으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빵원입니다. 태초마을로 회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팡팡부동산입니다. 추위가 한풀 한풀 꺾이고 있는 하루에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어떤 당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내용이 조금 길 수가 있어가지고 1편, 2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1편은 우리 재명이 형님의 편입니다.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가보시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두 분이서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죠. 지지율도 박빙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부동산 선거다, 이런 슬로건이 걸릴 만큼 모든 공약들이 대부분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형님은요, 많은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재명 형님은요, 서울에 공공주택 100만 호 플러스 수도권에 200에서 300만 호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LTV 90% 그리고 공공주도로 개발을 하겠다 했습니다. 누구나 넓은 평수에 좋은 입지의 집을요, 저렴한 월 60만 원 임대료로 3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주택. 그러면 나는 집을 살 필요도 없고 투자 수돈으로 안 봐도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일이 없어지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들었을 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자, 서울이란 곳은요, 공공택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정비사업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만약 재명이 형님이 정권을 잡게 돼서 서울에 100만 호 공급을 한다 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될 게 토지 확보입니다. 서울의 좋은 입지에 빈 땅은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집을 짓는다는 걸까요? 결국 기존 주택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야 할 텐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할까요? 아무리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더라도요, 극심하게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는요, 제가 쉽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 주택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분들이요, 10층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땅이 공급을 하냐에 따라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10층 정도니까 2종에 해당이 될 거고 3종으로 종상향을 해서 35층까지 짓는다고 가정하에 25층을 일반 분양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분양가를 높여서 이득을 남겨야 조합원분들도 철거하고 이주하고 생활비에 보상비에 자녀들 전학 안 시키려면 같은 동네에 집 얻어야 되니까 이 폭등한 전셋값에 기타 등등 돈 나가고 피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일반 분양 25층 물건을 비싼 값에 분양을 해야 조합원들이 경제적 이득을 남기죠. 그래야 이 분들이 찬성을 하시고 승인을 해주죠. 그리고 시공사, 시행사도 뭐가 남아야 시공을 하고 시행사업을 하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라면요, 돈 쥐꼬리만큼 주고 고생 개고생 다 시키고 너 잘못하면 마이너스 터질 수도 있다 이러면은 하실 겁니까? 절대 안 합니다. 희생을 강요하면요, 절대 안 해요. 이 법이요, 지금 실제로 있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법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못하기 때문에요, 사업성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주택이든 원가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뭐든 간에 월 60만원 혹은 월 30만원 역세권의 좋은 입지에 신규주택 싸게 해드릴게요. 분양가를 무조건 낮춰서 원가의 임대아파트보다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이건데 조합원들 섭섭지 않게 보상도 해주고 시행사, 시공사도 개발이익 챙겨주고 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대체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하냐 이겁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을 다 걷고 모아서 몇몇 분들한테,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준다 이거예요.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나도 집이 없고 세금만 내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개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했을 때 대체 그 막대한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하락장이라도 맞이한 날에는요, 그 리스크는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대책이 없죠.
두 번째 의문은요,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폭등할 거다 이겁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요, 공공 땅에 소형으로 작게 잘라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세금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택의 퀄리티도 많이 부족해요. 아주 소량으로 공급이 되고 외딴 지역에 나홀로 지어지거나 들어가는 입구가 없거나 합니다.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소수 인원에게 공급을 하죠. 그리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팔더라도 나라에 매각하거나 기간 만료로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바라는 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내 명의의 자산입니다. 애초에 여기가 중국처럼 전부 다 나라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죠. 자본주의라 이겁니다. 옆 친구는 이사가서 10억이 올라서 신분이 상승했는데 내 집은 나라 거라서 팔지도 못하고 팔더라도 이득은 나라랑 쉐어하거나 나라가 가져가 버리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를 몰릴까요? 임대 아파트를 몰릴까요? 거래가 되는 아파트로 당연히 몰리겠죠. 자, 쉽게 정리하면요, 100명이서 50개의 교촌 허니콤보를 거래할 경우엔요, 경쟁률은 2대1이죠. 가격 또한 수요 대비 공급에 맞게 책정이 될 겁니다. 이게 시장가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교촌 허니콤보 25개는 거래 못합니다. 내 거예요 하는 순간 100명에서 50개가 아니라 25개의 교촌 허니콤보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경쟁률이 4대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2배가 되겠죠. 왜냐? 경쟁률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모아서 대체 어떻게 사 이거를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저처럼 착한 사람도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분노와 과격한 여론도 장난 아닐 텐데 분란 지리산에 휘발유 뿌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저희 세 번째 의문은요, LTV 90% 지금 이제 대출이 가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재명 형님께서 DS라는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완화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억짜리든 6억짜리든 그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저가의 아파트는요, 폭등을 할 겁니다. 대출 때문에 발목 잡혀있는 수요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요이 땅 하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살려고 몰려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제가 만든 1편 영상을 보시면은 왜 서울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하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밀어주기 효과로 중상위권 아파트 가격도 같이 올라갈 거라 이거죠. 24평짜리 5억 아파트가 7, 8억이 되는 순간 30평짜리 8억짜리 아파트는요, 10억에서 12억으로 변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1억일 때 2억일 때 90% 대출을 받는 거랑요, 지금 집값이 10억 20억인데 90% 대출 받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생 집값만 갚다가 퇴직하게 되면요, 리어카 끌고 폐지 주우러 나가셔야 돼요. 전 국민이 집값 갚는 노예가 될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OECD 노후 빈곤율 1위입니다. 우리가 4억만 대출 받아서 단순 계산으로 30년 상환을 3.5% 금리로 계산기 돌리면요, 한 달에 180만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30년입니다. 30년. 한 달도 빠지면 안 되는 대출이에요. 내가 40살에 대출을 받으면요, 70살까지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해답은 있죠. 이 집값이 많이 올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2억을 주고 4억을 대출 받아서 샀다. 그런데 이 집이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15억이 된다. 너무나 좋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상승작은 없습니다.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했을 때, 최악으로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진다, 혹은 집값이 안 올랐다 그랬을 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난 대출금 갚으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빵원입니다. 태초마을로 회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후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부 둘이서 최저 생계비 계산했을 때 10억이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LTV 90%, 원금 상환 90%, 주변에서 대출 조심해라, 대출 받지 말아라 라는 건요, 이런 원금 상환 대출 제발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 받았다간 지옥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편은 우리 성렬이 형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